남자 머리 연구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저는 고객님들이 80% 정도가 다 남성분들이세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경험도 많이 쌓이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 아이롱으로 에즈펌 들어가실 거예요. 일단 지금 2달 전에 파마를 한 상태이신데 원래도 꼽새끼가 있으셨던 분이신데 일반 펌을 하셔가지고 좀 부시시하고 뻗치지 말아야 될 구간까지 같이 뻗치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옆에랑 뒤에 다운펌을 해서 지금 모류가 꺾이는 부분이랑 구렛나루 쪽을 좀 더 얄쌍하게 다운펌을 둘러줄 거고 고객님 얼굴형을 봤을 때 옆쪽으로 다운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실 경우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길어 보일 수 있으셔가지고 볼륨을 살리되 라인을 깔끔하게 누르고 윗볼륨은 낮추되 앞머리 볼륨을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아이롱 펌으로 자연스럽고 말리기만 해도 손질 편한 느낌으로 파마 들어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남자 아이롱 에즈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머리 같은 경우는 15mm로 정리를 하고 앞머리를 길게 갈 거기 때문에 구렛나루처럼 너무 짧지 않게끔 옆에는 약간 세미 투블럭식으로 갈 건데 위에 기장까지 같이 15mm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바리깡 각도를 들어서 연결성만 주고 저는 뒷머리 다운펌을 할 때 상고로 연결 안 하고 뒤에도 투블럭으로 가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이 중간에 뭉치는 부분이 없어요. 좋다. 꿀팁이다. 저는 요즘 트렌드 자체도 구렛나루가 너무 짧지 않고 얄쌍하게를 많이 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구렛나루 길이를 유지하면서 네. 또 너무 하얘지지 않을 정도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안경을 쓰시는 고객님이시라면은 또 밑에 부분을 너무 무겁게 한다기보다는 살짝 미리수를 좀 더 줄여가지고 잘리지 않는 선으로 가볍게도 할 수 있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제비추리가 되게 많이 나왔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 부분은 어둡고 여기는 밝아요. 네. 그래서 제비출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짧은 미리로 밀어서 비어있는 양감과 맞춰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뒷머리는 어차피 다운펌 하고 또 라인을 정리할 거라서 지금은 가장 짧은 선에 맞춰서 라인만 먼저 따놓을게요. 뒤에도 똑같이 15mm로 미는 거예요? 네. 지금 위에 기장이 좀 짧으신 편이셔가지고 위에 기장은 유지하면서 옆선 사이드 부분이랑 연결만 시킬게요. 그러면 보통 에즈 아이롱 펌 할 때 기장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가르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르마 부분이 더 길고 옆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길이가 더 자연스러운데 고객님은 지금 내려봤을 때 가운데가 더 짧으신 편이세요. 옆에가 더 길고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는 유지하고 옆에는 살짝만 정리해서 올렸을 때 짧은 부분이 티가 나지 않도록 파마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에즈 펌 하는 길이보다 좀 짧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살려가지고 또 스타일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커트만 해도 되게 깔끔해졌어요. 네. 이제 이 뒤에 뭉친 부분을 커트를 할 건데 겉부분은 뒤통수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숱 정리를 끝선만 할 거고 투블럭이랑 밑부분이랑 윗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만 살짝 가볍게 질감 처리할게요. 네. 지금처럼 여기를 질감을 정리해 주니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그쵸. 오, 좋다. 대신에 겉단 같은 경우 속 정리를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잔머리가 올라와서 더 부시시해 보일 수가 있어서 겉단은 안 들어가고 속 안에 머리만 속 정리 들어갈게요. 속 안에 머리 할 때도 너무 뿌리 가까이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볼륨감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이거네요. 겉단 쪽에 질감을 정리하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네. 부분을 정리해줘야 지금처럼 깔끔한 느낌이 나오네요. 네. 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르마를 갈랐을 때 양쪽이 무거우면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서 봤을 때 앞머리선이 보이는 선에서 윗부분만 들어서 살짝 가볍게만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네. 가벼워지네요. 오. 일단 커트는 이 정도.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보통 저는 하루에 아직은 파트너 없이 혼자서 10명에서 15분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혼자서요? 네, 와. 30분 단위로 예약을 또 받다 보니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사실 우리가 미용실을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원장님이 하는 방식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만의 모토가 신속하고 빠르게 대신 정확하게 지금 기본적인 틀만 좀 잡아놨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다운펌이랑 위에 파마를 하고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다운펌 먼저 바르고 위에 연화제 들어갈게요. 다운펌제 바를 때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은 막상 들쳐봤을 때 속 안에까지 다 안 발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숱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저는 꼬리빗으로 0.1mm씩 섹션을 조금씩 떠가지고 약을 정확하게 모근까지 다 바르고 있어요.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네요. 네. 아. 거의 라인에 묻은 거는 마지막에 닦으면 되는 거라. 네. 촘촘하게 지금처럼 들어가주고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또 우리 뒷머리 같은 경우는 목선이 들어가는 라인이다 보니까 고개를 들었을 경우 뒤에가 꺾이거나 뻗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고객님께 항상 뒷머리 다운펌 하시는 동안에는 고개를 너무 들거나 좌우 보거나 하는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남자들이 보면 여기 제비추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아, 이렇게 해주면 또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오, 너무 좋다. 꼭 제비추리를 상고를 올려서 없애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다운펌 하면은 확실히 모르도 잡히고 자랄 때 더 깔끔하게 더 자라요. 아까 투블럭을 했던 그 라인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구렛나루도 모아주듯이 눌러주면은 나중에 헹구고 나왔을 때도 이 모양이 더 잡히는 것 같아요. 파지로 누를 때도 그 위에다가 약을 살짝 가볍게 올려서 붙여주시면은 약의 점성으로 인해서 잘 붙어요. 남자 머리 연구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저는 고객님들이 80% 정도가 다 남성분들이세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경험도 많이 쌓이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러 옆에 선을 좀 낮게 잡았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 옆에를 너무 위에까지 눌러버리면은 시선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옆에 라인을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내려간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운펌 약재에다가 파우더를 혼합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약재도 더 순해져서 두피에 닿는 자극도 덜하고 점성이 더 좋아져서 완전 김처럼 딱 붙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밀가루 파우더 섞어서 하면은 잘 붙어요. 비율은 그럼 어느 정도 넣는 거예요? 밀가루 1에 약재 4 아니면 5? 4, 5 정도? 네. 연모이거나 원래 잘 붙어 계시던 분들은 3대1 정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모발 뜨는 부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좀 조절하면 되겠네요. 네. 아 근데 이 방법 너무 좋다. 이렇게 제외 추리가 있는 사람들을 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운펌으로 눌러주면 길이를 살리면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 방법 괜찮네요. 오늘 또 배우네요. 밑에 부분 다운펌 바른 다음에 빗질을 해보면은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어색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고객님 두상을 보고 위에도 같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뒤에 같은 경우도 아까 투블럭 했던 부분은 누르니까 위에가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섹션을 얇게 떠서 누르고 다시 빗질을 해보고 살짝 뜨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살짝 뿌리만 누르고 다 누른다기보다는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또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빗질을 하면서 모류가 어느 정도 뜨는지 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보고 누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또 사람마다 두상의 모양이나 뜨는 위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맞춰서 진행을 하려면 판단하고 내려서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고객님께서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 머리는 진짜 디테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디테일 차이로 다시 나한테 오냐 안 오냐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맞아요. 다음 펌은 이 정도로 들어갈게요. 바로 위에 머리 연결 들어갈 거예요. 이제 위에 연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롱 펌을 들어갈 거라서. 채윤 시장님이 이렇게 고객님들 두상이나 얼굴형 좀 맞춰서 네. 스타일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네, 일단 고객님이 평소 선호하시는 스타일과 또 집에서 얼마나 스타일링을 하는지에 따라 컬의 강도도 다르게 들어가고 모질이나 두상 모양에 맞춰서 사용하는 약재랑 하는 테크닉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남자 스타일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일단 약을 먼저 도포를 해놓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르마 위치를 찾은 다음에 저는 연화제를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은 위에가 높으신 편이셔서 여기는 볼륨을 오히려 다운시킬 거고 앞쪽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형태의 연화라고 가르마 부분에 우리 와인딩하는 것처럼 양쪽에 이런 롤을 말아 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연화를 보고 나온 상태에도 위에가 더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객님이 가르마 살 때 굉장히 편하시겠네요. 네, 그냥 감고 말리기만 해도 가르마 라인이 자연스럽게 타져요. 에지펌 할 때가 되게 편하겠다. 네. 저는 연화 테스트 보는 방법이 접어보는 거랑 당겨보는 거랑 로트 테스트랑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주로 껍질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빗질을 해봤을 때 앞머리가 꺾어지잖아요. 근데 이게다가 연화가 되면 일자로 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방법이나 접어보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방법 되게 꿀팁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뒤쪽에도 하나 더. 네, 이렇게 하고 타임 볼게요. 몇 처리 하시나요? 열 처리 안 할게요. 자연으로 15분 정도 보고서 테스트 한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테스트 보시나요? 네, 지금 타임 돼가지고 테스트 먼저 빌려. 연화 볼 때 연화를 100%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100% 다 보게 되면 다음 시술할 때 그 경계선이 과연화가 될 수 있어가지고 연화를 한 80%? 90% 정도로 주로 보는 편이에요. 확실히 아까 말렸던 부분이 빗질을 해봤을 때 일자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아까보다 곱슬기가 많이 펴졌네요. 네, 지금 연화는 8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롱 펌 연화 볼 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전 느낌으로 보면 편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펌도 연화 체크를 할 건데 저는 다음 펌 같은 경우는 약을 살짝 긁어내고
긁어봤을 때 이 흐름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연화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다. 됩니다. 이렇게 빗질로 해보고 네. 그대로 멈춰 있으면 연화가 잘 나온 거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머리 샴푸 한번 하고 올게요. 네, 이제 머리 헹구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연화 보고 나왔고 아까 가운데 쪽에 가르마 부분에 그루코를 해놔가지고 감고만 나와도 위쪽은 볼륨이 확실하게 살아있죠. 네, 기역 연화가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연결이 깔끔하게 잘 됐네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뒤에 길이를 깔끔하게 다 잘라버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살리는 것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이롱폼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아이롱폼 할 때 네. 이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곱슬의 정도에 따라 저는 좀 다르게 하는데 곱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수분감을 거의 20% 정도만 남기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은 곱슬이 심하신 편이 아니셔가지고 60% 정도 남기고 진행을 할게요. 네. 일단 저는 뿌리는 13mm로 가고 끝머리는 16mm로 들어갈게요. 네. 내 뿌리 살릴 때도 두상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윗부분은 안 살릴 거고 앞쪽만 꺼지는 부분만 뿌리 살려서 들어갈 거예요. 위쪽은 볼륨을 많이 안 살릴 거기 때문에 그냥 경계선만 살짝 풀어주고 바로 16mm로 중간 지점부터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볼륨을 살릴 부분은 13mm, 그리고 아닌 부분은 16mm로 바로 잡아주는 거네요. 네. 기장감에 따라서 기장이 좀 짧아질 경우 12mm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기장이 길어지면은 끝머리는 뭐 18에서 20, 그리고 뿌리는 16에서 14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아이롱 할 때 온도는 몇 도 정도가 좋아요? 마찬가지로 수분을 얼마큼 남기느냐, 그리고 곱슬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140에서 160까지 가는 것 같고 좀 머리가 손상이 있거나 곱슬이 심하지 않으시면 140으로 진행을 하고 곱슬이 심하면 수분감은 그만큼 많이 날리고 160까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고객님은 15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뒷부분은 끝까지 안 말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탑 부분 같은 경우는 와인딩을 잘 들어가고 점점 내려올수록 뿌리 쪽보다는 끝선으로 뻗치지 않게끔만 살짝 들어가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 내렸을 때 뒷머리가 물음표 모양으로 예쁘게 나와요. 좋다. 남자분들이 이런 느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백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남성분들 일반 펌으로 와인딩 할 때 라인을 중화 후 바로 풀거나 아니면 좀 더 굵은 로드로 마는 것처럼 이쪽 부분도 뿌리는 살리는 게 아니라 끝선만 살짝 들어가게끔만 와인딩을 해주는 게 두상이 더 예뻐 보여요.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최대한 내려서 끝선만 볼륨 매직 하듯이. 이제 중화하고 머리 헹구고 나와서 라인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저는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샴푸실에서 누워서 중화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중화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머리 헹구고 나왔나요? 네, 머리 헹구고 나왔어요. 지금 딱 모양 그대로 잡혀있네요. 아까 사전에 설정한 대로 윗볼륨은 너무 많이 살리지 않되 앞볼륨을 살려서 옆에서 봤을 때 꺼지는 부분을 보완을 했다 보면 되시고 앞머리선도 휘지 않을 정도로 가운데 길이가 짧았었는데 네. 그 부분도 조절을 해가지고 그냥 손질은 서로 말리다가 거의 다 말랐을 때 가르마 부분만 뒤로 보내서 말려주시면 그 모양이 쉽게 나올 거예요. 딱 봐도 지금 모양이 잘 나와 보여요. 그러면 이제 머리 말리면 끝인가요? 네. 머리 한번 말려보고 어떤 느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머리 기장이나 옆에 라인 어떠세요?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2달 전에 펌했을 때는 많이 부시시했는데 지금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아이롱 펌의 장점이 자연스럽지만 오래 간다는 그냥 장점이 있어요. 손질 예쁘게 잘 하시고 저희 한 달 있다가 컷할 때 또 뵐게요. 네. 최원 실장님, 머리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어요. 너무 예쁜데요? 그냥 머리는 이렇게 집에서 털어서 말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 고객님께 설명드린 대로 내려서 말리고 앞쪽만 뒤로 보내주면은 말리기만 해도 깔끔한 느낌으로 나오실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제 이런 머리는 좀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을까요? 곱슬이 있으신 분이랑 모발이 많이 가느신 분들,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머리 손질 잘 안 하고 제품 안 바르시는 분들이 하기 정말 괜찮은 파마예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손도 되게 빠르시고 남자 머리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구독자님께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배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